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 만들었던 가방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추억을 되살려보는 그런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저도 초창기 때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다라고 소개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제가 처음 만들었던 것들 리뷰하는 그 영상을 보시면 처음에 팔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카드 지갑을 하나 만들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그리프 케이스, 반지갑을 만든 다음에 만든 가방이고요. 가죽공예 시작한 지 한 3달 정도 만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한창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그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쇼퍼백 개념으로 만들어서 이것저것 다 넣고 다니기 좋은 그런 형태로 좀 사이즈를 크게 만들었어요. 가로는 50cm, 높이는 30cm, 그리고 폭은 10cm로 사이즈가 꽤나 큰 편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 이렇게 해서 네, 꽤나 사이즈가 좀 있는 편이고요. 처음부터 저는 이제 이 사이즈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고, 처음에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확정이 돼서 만든 이 가죽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통가죽이라고 할 수도 있는 두께가 있는 힘이 있는 베지터블 가죽입니다. 다코다라고 하는 가죽을 당시에 썼었는데 이 핸들 같은 경우는 내추럴 레더, 생지를 썼고요. 이거는 각각 두께가 이 몸통은 한 1.78 정도 될 거고요. 이 핸들 같은 경우는 한 2mm 정도 되는 그 두께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이는 이 라인들은 그냥 약간 데코레이션용 바느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핸들도 마찬가지. 이 핸들도 이쪽은 가죽의 한 장인데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는 아웃스티치 아니면 뒤집는 인스티치가 아니라 덮어서 하는 스티치, 이제 오버랩으로 된 스티치를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개의 판이에요. 이 판 총 두 개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 바느질이 이 두 개의 통을 전체를 연결하게끔 되어 있고, 약간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서 바느질이 각각 따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핸들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한 장이다 보니 안쪽에서 주머니를 부착을 하게 되면 바깥쪽에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상단에서만 이렇게 고정이 되는 바느질을 해줬고요. 그 주머니 형태가 지금 보이시는 이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 이제 주머니 겸 벌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자석 때문에 더 벌어지지 않게 만들었고요. 떼서 이쪽에 살짝 이것저것 꽂아 넣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많이 넣다 보면 아무리 가죽이라 할지언정 바닥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남은 그 두께 있는 가죽을 가지고 그대로 해서 바닥판을 하나 얹어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잘 쓰고 오래 쓰고 지금도 쓰고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어찌 보면 좀 손이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이 사이즈에서 오는 그런 편안함,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직도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회사를 한창 다닐 때였기 때문에 그 기숙사에서 바느질하고 이제 그런 사진들을 찍어 놨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완성할 때마다 오는 그런 만족감이나 성취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썼던 그 도안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도안이 그리 많진 않죠.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안쪽에 들어가 있던 그 도안인데, 그때는 조금 두께가 있는 방한지를 썼었습니다. 지금이야 모눈종이가 아닌 마분지, 그냥 백지로 되어 있는 걸 썼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안쪽 주머니를 만든다라고 해서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이거는 핸들 끈을 이렇게 제가 했었네요. 해서 도안 만들었었고, 이거는 여기 옆판, 그리고 이게 바닥판, 그리고 이게 몸통판 도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달리는 위치나 그런 것까지 다 표시해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사이즈나 그런 거는 제가 적어두진 않았는데 방한지라서 이제 카운팅하기는 좀 쉽게 되어 있었고, 네,
그런 식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도안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 도안을 만들기 전에 나름 고민을 하면서 했던 그게 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가 스케치를 해서 뭐 이것저것 고민했던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2016년 10월 3일에 제가 이거를 처음 문서를 생성하고 스케치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저게 생로랑인가 어딘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쇼퍼백 그런 느낌을 이제 캡처해서 한번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뭐 무엇을 넣을 것인가 라고 해서 했던 것도 있고요. 가방 형태를 잡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했던 그런 흔적들이 조금 남아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뭐 손잡이 디자인에 대해서 이 탭 부분이죠. 이 부분들.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고민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1번 플랫으로 이제 그냥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했었던 것 같고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사이즈를 조금 작게 잡았던 것 같아요. 가로 42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50으로 해서 만들었었고 네, 자석 잠금을 한다든지 발장식을 단다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스케치를 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보면 이제 핸들이 어느 정도 부착이 되면 좋을지 그런 것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아까 보여드렸던 도안을 만들기 전에 이런 식으로 확정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끈길이나 뭐나 그런 것들 그리고 여분이 들어가는 정도 그리고 적당한지 뭐 주머니 디자인 뭐 밑판이나 이런 것들을 스케치를 하고 도안을 만들고 이렇게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사용감이 좀 있는 가방인 거죠. 6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 가방도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베지터블 가죽이다 보니 그 표면을 그대로 내추럴하게 살려서 부위마다 그 느낌이 조금씩 달랐었거든요. 목주름이 좀 있는 부분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저는 보통 이제 가로 결로 쓸 것을 세로 결로 써서 이 미세한 이 주름들이 목주름이 그대로 표현이 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 뒷판은 이제 민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크래치나 그런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썼고요. 그래서 오염이나 스크래치나 그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이쪽 주름을 그대로 살려서 했던 것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비를 맞았는지 아마 비를 맞았던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 표면이 점박이처럼 그게 그대로 지금 녹아있어요. 핸들도 마찬가지고요. 비를 많이 제가 한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빗자국들이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초창기 때 제가 만들었던 이 가방의 색깔이 이게 아니었어요. 약간 청록색이 살짝 가미되어 있는 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해지다 보니 이 핸들도 이제 태닝이 되고 이제 좀 진해진 갈색으로 변했고 이것 같은 경우도 약간 올리브 카키처럼 색깔이 변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저기다 두고 나서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좀 사이즈만 작게 해서 같은 가죽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셔서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완성하고 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 태닝이나 색깔이 변해가고 그런 것들이 그날 보이진 않잖아요. 왜냐면 이게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같은 가죽,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비교해 놓고 찍으니까 색감 차이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베지터블 가죽의 매력이면 매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누군가한테는 단점이 되는 포인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고 이제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가죽을 쓴 것은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모양에서 나오는 그런 질감이나 느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쓰는 크롬 가죽 그런 가죽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물씬 나서 약간 클래식한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제가 처음 만들었던 가방을 한번 잠깐 소개를 해봤고요. 각자 처음 가죽 공예를 입문해서 이것저것 만들다 보면 간단한 소품도 만드시겠지만 뭐 이런 가방들도 만드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그 중간중간 사진도 찍어 두시고 그러는 게 언제나 내가 내 기억을
되살려보고 추억을 한번 돌이켜보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찍어놨던 사진이 참 유용하기도 하고 지금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었지, 내가 했던 고민들을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가방, 초창기 때 만들었던 가방 소개를 마쳐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